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알찬 방산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드리는 한국 필승TV입니다. 한화에어로 스페이스가 유럽, 중동에 도입된 국산 다연장 로켓 천무를 앞세워 동남아시아 방산시장 공략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섬이 많은 영내 지형을 고려한 지대함 요격 기능 강화로 해상 방어를 주용시하는 동남아 국가들의 수요를 공략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인데요. 천무를 개발해온 뚝심이 이제는 수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천무의 비화를 살펴보자면 2005년 당시 한화 방산 계열사의 경영진과 주요 임원들은 다연장 로켓을 자체 개발하는 방안에 대해 회의적인 결론을 내기도 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이 사업 규모와 투자비를 결정하고 방산업체가 개발을 맡는 기존 무기체계 개발 문법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죠. 업체가 먼저 사업비를 투자해 무기체계를 개발한 전례가 없는 상황에서 실패할 경우 수백억 원에 달하는 투자비가 고스란히 손실로 이어질 위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승현 회장은 경영진에게 실패해도 좋다. 자주 국방을 위한 기술은 남을 것 아닌가라며 업체 주도 개발을 밀어붙였습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개발이 진행된 천무는 2014년 군 시험 평가까지 통과하며 한국 방산 역사상 최초로 업체가 주도해 개발한 무기체계가 되었는데요. 실패를 개의치 않고 독자 개발을 밀어붙인 김 회장의 기업가 정신이 천무 수출을 위한 발판이 되었으며 이제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빛내는 K방산의 주역 중 한 축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천무를 비롯한 한국 방산에 완전히 반해버린 국가가 있는데요. 바로 말레이시아입니다. 말레이시아는 전력 강화를 위한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무기체계 획득을 위한 예산은 11억 3,100만 달러, 하나로 약 1조 5,200억 원 규모입니다. 이는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수치지만 내년부터 2027년까지 총 32억 5천만 달러, 한화 약 4조 3,635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책정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과 대만의 양안 갈등을 비롯해 남중국해 긴장 강도가 높아진 가운데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등 주변국 전력이 업그레이드되는 영향으로 한국 방산에 있어서는 수출성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언급했습니다. 이것이 말레이시아가 근시일 내에 국방 예산을 올리는 실질적인 이유인데요. 말레이시아가 높인 국방 예산의 대부분은 한국산 무기 구매에 쓰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미 대한민국 FA-50 전투기를 구입한 것은 물론 향후 추가 도입 및 KF-21 도입까지 논의하며 말레이시아는 공군 전력을 탄탄히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군뿐만 아니라 육군 전력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물색 중인데 이에 한국의 K239 천무를 구매 리스트 1순위에 올랐습니다. 또한 잡눈이 주한 말레이시아 대표는 11월 안와르 총리가 방한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굳건한 우정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말레이시아의 적극적인 행보를 확인한 인도네시아는 한국에게 다시 한번 무리한 요구를 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 잠수함은 물론 KF-21 전투기 공동개발국으로 이름을 올리며 대한민국과 긴밀한 군사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잠수함 사업에서도 전투기 사업에서도 대금 납부에 관해 어물쩍한 모습을 보이며 한국의 골머리를 싹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국이 자랑하는 다연장 로켓인 K239 천무를 도입하겠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한 행동은 생각하지 않고 이번에도 K239 천무 도입을 외상으로 해달라는 어처구니 없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뻔뻔한 요청인지는 KF-21 전투기 공동개발국으로서 인도네시아가 해왔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과의 당초 약속을 지키지 않고 결국 분담금을 1조 원이나 깎아내려 한국을 애먹였던 전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인도네시아 언론인 조나 자카르타에서 대한민국에서 개발된 K239 천무가 인도네시아에 적합한 무기체계라며 도입을 위한 발판을 마련 중이라고 했습니다. 해당 언론에서는 인도네시아와 적국인 말레이시아가 필리핀을 견제하기 위해 K239 천무를 도입하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에서도 구입을 준비 중이라고 했는데요. 중요한 건 K239 천무를 구매하기 위한 금액을 KF-21 분담금처럼 나중에 지급하고 무기를 먼저 받기를 희망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현재 다른 모든 국가들은 인도네시아라는 국가가 한국과의 분담금 미지급 사태에 대해 인도네시아란 국가가 방산무기를 구매할 땐 외상이 아닌 무조건 현찰을 지급해야지만 승인이 됩니다. 또한 인도네시아가 K239 천무를 도입하기로 마음먹은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미국에 대해 러시아 제재로 인해 러시아산 무기를 도입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러시아로 인해 지정된 입법은
러시아에서 가성비 무기를 주로 도입했던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러시아 무기들도 부품 수급이 차단되면서 무기 도입은 물론 운영일에 있어 문제들이 터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러시아 제재 방안은 러시아에서 생산된 제품을 수입하는 국가에게도 러시아처럼 강력하게 제재를 가하기 때문에 아무리 중동 국가들이라도 비공식적으로 러시아로부터 부품을 구입하기엔 위험 리스크가 너무 크기에 감히 시도조차 못하고 있는데요. 또한 현재 전쟁으로 가뜩이나 물량이 부족한 러시아에서도 신규 무기 수출은 꿈도 못 꾸는 수준입니다. 이에 동남아에서 가성비 좋은 방산 무기를 도입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의 합리적인 가격에 성능 좋은 무기가 급부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도 러시아산 수호의 전투기와 기갑장비 대부분을 러시아산으로 도입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말레이시아에서는 대한민국과 손잡고 기존의 구형 무기들을 신식 무기로 바꾸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지만 인도네시아는 프랑스와 협력해 전투기 등 전력 공백을 메꾸고 있는데요. 게다가 말레이시아에서 폴란드에 수출된 천무의 성능을 확인하자 말레이시아 국방부에서 천무를 도입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인도네시아의 군사력 증강과 중국의 끝없는 도발 그리고 보르네오 섬 북쪽에 위치한 사바주를 필리핀이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전력 강화를 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말레이시아 공군의 주전력으로 운영하고 있는 수호이 30 전투기 12대 중 현재 가동이 가능한 전력은 6대도 안 될 정도로 극심한 공백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말레이시아 육군은 대한민국에서 도입한 K100 장갑차를 최우선으로 가지고 있고 현재까지도 100개가 넘는 장갑차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육군 전력이 장갑차이며 전차의 수량이 50대도 채 안 되기에 군 영토와 보르네오 섬으로 영토가 분리되어 있는 말레이시아의 상황상 효율적인 전략 구축이 어렵습니다. 대부분 섬으로 이루어진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또한 마찬가지로 무기체계를 분쟁지역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많은 장비를 도입하거나 상륙전 능력을 갖춰 빠른 시간 내에 원하는 지역에 첨단 무기를 배치하는 방식으로 운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는 이러한 전략을 펼치기에 부적합한 지형인데요. 우선 본 영토와 보르네오 섬으로 가는 길목에 인도네시아가 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에 동시다발로 무기를 배치해야 하는 비효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말레이시아 육군은 현재 자주포 전력이 전무하며 견인포 일부가 전부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된 유도 로켓이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자 말레이시아를 비롯해 많은 국가들이 장거리 다 연장 로켓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도 필리핀과 영토 분쟁을 겪고 있는 사바주 인근을 비롯해 영토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K239 천무를 도입하고자 검토 중인데요. 실제로 이번 5월에 개최된 말레이시아 방산 전시회 DSK 2024에서 천무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고 이에 자극받은 인도네시아에서도 장거리 포병 전력으로 천무를 도입하자며 언론 플레이를 진행 중입니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1990년대 초 브라질에서 개발한 아스테로스 다연장을 동시에 도입해 배치한 것으로 유명한데 동남아 국가들 중에서 자주포는 없지만 나름의 장거리 포병 전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로서 미국에서 개발된 하이마스보다 자연정 로켓의 신흥강자인 K239 천무를 도입하려는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 하이마스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주문이 밀려 폴란드가 주문한 물량을 맞추는 것도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으며 다른 국가에서 빠르게 도입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가장 큰 건 바로 하이마스가 천무보다 가격이 2배 이상 비싸다는 것이며 게다가 미국에서는 인도네시아의 외상으로 무기를 줄 수 없다고 못을 박아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외상을 잘해주던 한국의 K239 천무를 대량 구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이미 잠수함부터 T-50 훈련기에서도 구매대금 납부에 문제를 일으켰으며 결국 KF-21 전투기 공동개발 비용도 1조 원이 깎더니 이젠 K239 천무까지 외상으로 할 수 있는 국가는 한국밖에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실로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인데요. 이런 계획이 인도네시아의 대표 언론인 조나 자카르타에서 나온 것은 인도네시아 정부를 대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조나 자카르타는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K239 천구를 도입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협의를 통해 자신들도 천무를 도입해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KF-21 전투기의 분담금 역시 자신들이 지급하지 않으면 말레이시아가 자신들 자리를 차지해 대신 분담금을 납부할 것이라며 말레이시아를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대한민국과 작년 FA-50 블록 20 경전투기를 주문했고 한국 항공우주산업에서 초도 양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현재 60% 이상의 건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와 약속한 2026년까지 초도분을 인도하기 위해 빠른 개발과 양산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최근 추가 옵션 계약을 통해 18대를 올해 안에 확정할 것으로 예상되며 총 36개의 FA-50 전투기를 도입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게다가 KF-21 전투기 사업에서도 인도네시아를 대체할 유력한 국가로 말레이시아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언론에서는 한국은 이미 인도네시아가 분담금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말레이시아와 손을 잡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렇기에 인도네시아에서는 KF-21 프로젝트에서 말레이시아를 경계하고 있고 말레이시아가 도입한다는 K239 천무를 자신들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말레이시아는 필리핀이 한국산 FA-50 전투기에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것을 보고 한국산 육군 무기는 물론 공군 무기까지 신뢰감을 상승시켜주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공군에 대한 신뢰감을 높이는 8월 30일 영상입니다. 폴란드 말레이시아가 쏘아올린 FA-50 전투기 성능에 대한 찬사는 전 세계로 퍼져 이제는 페루, 태국 등 다양한 나라에서 한국산 전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실로 FA-50 전투기의 위상이 느껴지는데요. FA-50은 동남아뿐만 아니라 최근 중남미 국가에도 쭉쭉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페루에 이어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FA-50을 구매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페루가 FA-50 전투기를 도입한 이후 중남미에서도 한국산 전투기에 대한 인지도가 급격히 상승하며 수많은 국가들이 한국산 FA-50 도입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은 아이티와 함께 섬을 공유하고 있는데 아이티는 19세기 수차례 도미니카 공화국을 침략하여 22년간 식민 통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도미니카 공화국은 독립하여 관광사업 등으로 경제적인 발전을 이루었지만 아이티는 폭력과 빈곤에 시달리는 극빈국으로 도미니카 공화국을 늘상 위협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고심하던 도미니카 공화국은 필리핀에서 무장 반군 세력을 섬멸한 FA-50 전투기를 도입하여 아이티와의 국경지역에 배치하고 위협을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러한 도미니카 공화국의 발표로 현지 여론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 국민들에게는 굉장히 기쁜 소식이었던 것인데요. 실제 현재 도미니카 공화국이 가진 이탈리아 전투기들과 비교하며 이탈리아는 한국에게 완전히 패배했다며 대한민국 전투기의 명성을 극찬했습니다. 한국 방산이 점차 수많은 나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한국 항공우주산업은 5년간 FA-50 1000대 수주 목표를 잡으며 허황된 목표라는 비난을 들었어야 했는데요. 오히려 이것은 한국 항공우주산업의 선견지명이라 느껴질 정도로 차근차근 전투기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산 전투기에 다시 한번 호재가 생겼습니다. 바로 최근 필리핀 공군이 FA-50 전투기로 공중전 훈련을 진행하며 태국 그리펜을 격파하며 큰 승리를 거둬 화제가 된 것입니다. 필리핀 FA-50 전투기는 지난해 훈련 중 세계 최강 전투기라는 미국산 F-22까지 격추하여 경이롭다는 반응을 이끌어냈는데 이번에는 과거 중국 전투기를 처참하게 무찔렀던 태국의 그리펜을 이기며 FA-50 전투기의 저력이 우연이 아님을 입증했습니다. 실제로 이 전투 이후 근접전에서 FA-50을 과소평가하지 마라. 이 전투기는 미니 F-16이라고 할 수 있다는 말이 돌고 있을 정도인데요. 이번 훈련 결과로 인해 최근 일어나는 필리핀과 중국 간의 갈등에도 변곡점이 생겼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난 7월 호주에서 2024 피치 블랙이 열렸습니다. 피치 블랙은 호주 왕립 공군이 주관하는 다국적 연합 공중훈련으로 1981년부터 실시해왔습니다. 우리 공군은 2022년 KF-16 전투기로 최초 참가하였으며 이번이 두 번째 참가입니다. 올해 피치 블랙은 역대 최대 규모로 미 공군의 F-22, 이탈리아 공군의 F-35, 프랑스 공군의 라팔, 인도 공군의 수호이 30 등 16개국 130여 대 항공기가 참여하며 내로라는 전투기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F-22 랩터에 승리한 바 있는 필리핀 FA-50 전투기가 태국 왕립 공군의 그리펜을 상대로 10대 7의 완승을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필리핀과 태국 모두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서 JAS-39 그리펜을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상황에서 FA-50 전투기가 해당 전투기를 완벽히 이긴 사건은 한국산 전투기에게 보다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태국의 JAS-39 그리펜은 과거 중국 전투기와의 훈련에서 대승을 거두며 중국에게 엄청난 굴욕을 안겨주었습니다. 중국의 참패 소식이 전해지며 그리펜의 명성이 보다 높아진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당시 중국은 수호이 27과 중국판 F-15라고 불리는 J-11 전투기를 총 6대 출전시켰으며 태국은 JAS-39 그리펜을 참가시켰는데 중국과 태국의 첫 스코어는 0대16 이후에도 1대고, 2대고, 3대4로 태국이 완승을 거둔 것입니다. 심지어 J-11은 30톤급 이상의 중형 전투기로 태국의 경전투기 그리펜과 체급이 달랐으나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중국 공군 에이스 파일럿 리중학 공군 대교는 전투기 성능 격차가 패배의 원인이 아니며 중국 공군 파일럿의 문제라고 중국 공군 관계자들에게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중국 J-11 전투기는 30에서 50km 중거리 구간에서 14%에 불과한 명중률로 충격을 주었는데요. 이는 레이더와 공대공 미사일의 성능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였습니다. 중국 전투기를 완패시킨 그리펜을 한국산 FA-50 전투기가 압도하며 대한민국 전투기에 대한 위상과 평가는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그리펜은 FA-50 전투기에 비해 사거리 탐지, 미사일 면에서 더 우수하다는 평가를 듣지만 FA-50 전투기가 결국 승리를 거두게 되어 놀라움을 안겨준 것도 있는데요. 더욱 세계 각국을 기대하게 만든 것은 FA-50 전투기가 업그레이드를 앞두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필리핀은 한국의 FA-50 전투기를 지속적으로 구매할 의사가 있는 국가입니다. 특히 최근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위협을 가하고 있기에 필리핀에서는 스웨덴의 JAS-39 그리펜 개량 모델을 구매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는데 이번 전투로 인해 한국산 FA-50을 추가 구매하는 것이 낫겠다는 주장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산 전투기 및 방산무기에 대한 신뢰감이 극도로 높아져 KF-21 전투기를 도입하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필리핀이 보유한 FA-50 전투기가 그리펜의 대승을 거두자 필리핀 여론 역시 뜨거웠습니다. 필리핀 조종사들이 쌍발 엔진 제트 전투기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상상해야 한다며 태국의 JAS-39 그리펜이 중국의 J-11을 이겼지만 필리핀의 FA-50 전투기에게 무참히 패배했다는 사실을 짚었습니다. 필리핀은 비싼 다목적 전투기를 구매할 필요가 없으며 FA-50 개량형을 구매하는 것으로도 놀라운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한국산 FA-50 전투기를 추가적으로 구매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근접 공중전에서 FA-50 전투기는 마치 미니 F-16과 같다며 그리펜은 FA-50 전투기보다 뛰어난 첨단 항공전자 장비를 갖추고 있음에도 근접 전투 시나리오에서는 FA-50 전투기의 능력이 놀랍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로키드 마틴 역시 FA-50 파이팅 이글의 주요 설계자 중 하나란 사실은 한국산 FA-50 전투기의 신뢰도를 높여준다며 필리핀 사람들은 자국 조종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구입한 FA-50 전투기까지 자랑스러워하며 행복해했습니다. 이에 인도 매체 유라시아 타임즈는 필리핀이 중국 전투기의 위험한 기동에 대비해 최첨단 항공기인 FA-50 전투기 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국제공역에서 외국 군용 항공기를 기를 유력한 것으로 악명이 높다며 지난주에 중국 인민해방군의 공군 전투기 2대가 필리핀 공군 경비행기에 위험할 정도로 가까이 다가가 경로의 플레어를 발사했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사건 이후 필리핀 국방부 장관은 이 지역에서 주권을 주장하고 저지하기 위한 끊임없는 투쟁이 될 것이므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예상합니다라고 말하며 앞으로 순찰 항공기 호위용으로 FA-50 전투기를 배치하는 것에 대해 필수적으로 논의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필리핀 공군 대령은 중국 공군의 공격적인 기동에 대응할 자산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한국산 FA-50 전투기가 중국산 공군력에 대항할 수 있는 필리핀의 유일한 수단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필리핀 공군이 군도 영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최소 12개 이상의 다목적 제트 전투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필리핀은 새로운 다목적 전투기를 도입할 예정이라 언급하며 당장 중국산 전투기를 저지할 유일한 무기는 FA-50이라고 말했습니다. FA-50 전투기의 스펙만 본다면 중국 전투기에 비할 수 없지만 그동안 훈련 결과를 살펴보면 이는 결코 허황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필리핀 공군들은 자신들의 무기인 FA-50 경전투기로 충분히 중국과 붙어볼 만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FA-50 전투기가 중국의 제트기에 맞서 버틸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에 필리핀에 거주하는 군사 전문가는 FA-50 전투기는 중국에 대한 자세를 취하고 어느 정도 억제력을 확립하기 위해 배치되었다고 말하며, 다만 중국산 전투기는 여전히 필리핀에게 위협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FA-50 전투기가 작년에 중국에게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고도 언급했는데요. 이 사실은 굉장히 흥미로우면서도 한국산 전투기의 경쟁력이 얼마나 높은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과 파키스탄이 공동으로 개발한 전투기 도입을 고려하던 말레이시아마저 한국으로 돌아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필리핀 FA-50은 중국 전투기와의 공중전 가능성은 낮지만 필리핀 지도부는 FA-50 배치를 통해 베이징에 강력한 신호를 보낼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FA-50 전투기는 폴란드와 말레이시아 수출을 성공적으로 성사시키며 규모의 경제를 확보했습니다. 모든 사양의 예비 부품과 무장을 합쳐도 FA-50 블록 20의 대당 가격은 600억 원을 넘지 않는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카이 측은 필리핀에서 필요로 하는 신품 기체 12대 공급은 물론 기존 FA-50PH 성능 개량까지 가능하다고 제안했기 때문에 필리핀과 한국 간의 전투기 거래까지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의 FA-50 전투기는 이제 단자기 개발까지 앞두고 있습니다. 한국형 전투기의 원활한 수출과 함께 우리 국방력도 승승장구하길 바랍니다. 한국필승TV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두시면 언제나 신속하고 정확한 국방 소식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